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 영어를 공부할 변지혜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저희 뭐 배웠죠? 네, 문장의 형식과 그리고 그에 맞는 동사들을 좀 배웠어요. 복습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복습해 주셔야지만이 점점 영어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배울 개념은요, 뭐예요? 네, 수의 일치예요. 수의 일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어에는 단수라는 개념과 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단수 개념이 무엇이고 복수 개념이 뭐였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요 팔품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만약에 제가 한 여자친구랑 만났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얘기를 막 하다가 다른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가 그럼 그 사람 한 명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she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요, 그녀가 굉장히 이쁘잖아. she is beautiful 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she라고 하는 단수 개념과 맞춰서 동사를 is로 맞춰놓은 것, 요거를 우리는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여러 명과 이제 대화를 중이에요. 근데 하다가 걔네들, 그녀 한 명이 아니라 걔네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칭대명사의 복수 개념 뭐였죠? 네, they요. 그럼 they가, 그럼 그럴 때 동사는 우리 뭘 쓸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are일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여서 수의 일치를 해주는 거를 우린 단수와 복수의 수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요, 이 수의 일치에 들어갈 건데요. 이 수의 일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알아야지만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주어와 동사를 구별해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게 수의 일치예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요, 주어의 그때 품사 뭐였죠? 네, 명사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명사 하나면 됐었나요? 예, 아니요. 명사 구도 됐고요. 명사 절도 됐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랬을 때요, 우리가 주어의 명사 그냥 단일 개념만 나오는 걸 단수라고 하고요, 명사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s를 붙여준 거를 복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my cat에 s가 붙었죠. 그럼 이걸 뭐예요? 이걸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수일치는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단수 동사에는요, s가 붙어줘야 돼요. 복수 동사는요, s가 붙지 않는 원형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봤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되게 쉽죠? 단수에 s가 없더니, 동사에 s가 있네? 주어 복수에 s가 있으니까, 주어 복수 동사에는 s가 없네요. 그죠? 즉, s로만 맞춰주셔도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우리 명사구와 명사절은요, 항상 단수 취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네, 항상 단수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밑에 볼까요? she. 너무 쉬워요. 그죠? easy겠죠? 네. 자, 밑에요. catch 아까 s 붙었으니까 동사에 뭐 붙어야 돼요? s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네, 안 붙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답은 네, look이 될 거예요. look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감각 동사라서 뒤에 형용사만 온다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고양이들이요. 왜요? 복수니까요. 어때 보여요? 귀여워 보여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너무 쉽겠죠. 근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께서 독해 지문을 보실 때도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서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는요, 이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걸요, 후치수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후치수식이 뭐냐면요, 뒤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어의 품사 뭐였어요? 네, 명사였어요.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후치수식은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네, 어떤 역할이요? 네,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전부 다 해석이 어떤 식이 될까요? 네,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혹은 뭐뭐가 되어진, 이런 식의 해석들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후치수식이 주어를 수식하니까 요거를 잘 걸러내고 동사 하나만 봐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후치수식을 걸러내고 생명사가 단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도 단수여야 될 거고요. 생명사가 복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도 복수여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요, 후치수식을요, 8가지로 정리해놨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익숙하신 것도 있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점점 저희 배워나갈 거고요. 자, 후치수식 첫 번째, 그냥 단순히 형용사 뒤에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아름다운 소녀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냥 beautiful girl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수식어구가 점점 길어지면요, 영어에서는 앞에 쓰기보다는 뒤에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요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것은 뒤로 수식이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것도 후치수식. ing, 이때 ing는요,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명사겠어요? 현재분사겠어요? 네, 현재분사일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뭐 하는이요. 이해되셨죠? 요 pp는 뭐라고요? 네, 과거분사겠죠? 과거분사에서 어떻게 하죠? 네, 뭐뭐가 되어진. 이해되셨나요? 네,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저희가 곧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긴 하지만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나 혹은 that이라는 접속사 뒤에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하다 라는 의미는요, 문장의 구성성분 하나가 빠진 거예요. 보통 관계대명사는요, 명사가 빠져요. 그래서 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불완전하게 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얘도 역시나 어떤 뜻이요? 네, 뭐뭐 하는이요. 왜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자, 관계부사절이에요. 관계부사절도요, 후치수식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얘도 일종의 형용사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관계부사는요, where, when, how, why가 이끄는 절을 얘기해요. 이때 뒷문장은 완전한 형식을 갖춰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전면구요. 전치사 플러스 제가 항상 뭐랑 짝이라고요? 네, 명사랑 짝. 다시요. 전치사는 누구랑 짝? 네, 명사랑 짝이요. 그래서 이 전면구 또한 주어와 동사 자리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러한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동격의 대절이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명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사절은요, 어땠어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누군가를 수식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 동격의 대절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어떤 추상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대절이 와요. 그런데 요 대절이요. 잘 보시면 정확하게 이 추상명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역시나 후치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추상명사라는 게 뭐냐면요. 추상적이다 라는 개념 우리 알죠? 예를 들면 information, 정보라던가 혹은 어떤 사실, fact, 이러한 단어들을 우린 추상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치수식 어구는요,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사에서 단수를 쓸래, 복수를 쓸래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후치수식을 싹 가로 묶고 구별해내가지고 저희가 주어와 동사를 싹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밑에 아래쪽에 보시죠. 한번 문제 볼까요? 자, 지금 봤더니요, handles와 handle 둘 중에 뭘 쓸까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보시면 동사에 s가 붙어있고 붙지 않았네요. 그럼 복수를 쓸래, 단수를 쓸래 개념일 거예요. 얘가 단수고 얘가 복수죠. handle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네, handle이라는 단어는요, 다루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제 개념을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앞에 딱 봤더니요, wild animals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요, 우리 바로 뭐 할 거예요? 네, handle, 복수 동사를 고르게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저희 배웠잖아요. 어떤 거 가로 묶자? 네, ing 플러스 알파 구문 가로 묶어보자. 자, 그랬더니 어떤 수식도 없는 생명사 누구예요? 네, expert,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후치수식어구는요, 요 전문가를 수식하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expert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 동사는 뭘 골라야 돼요? 단수동사요. 단수동사 s 붙는다 안 붙는다? 네, 한쪽에 s가 있으면 한쪽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볼게요. 우리 wild animals라는 것은 야생동물이죠. 우리 study라고 하는 건 연구하다일 거예요. 그 연구하다라는 단어가 studying, 연구하는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해석하시면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누구는? 네, 전문가는 handle 무슨 뜻이었죠? 네, 다뤄요. 짱! 뭘 다뤄요? 위험한 상황을 다룹니다. like.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같은. 자, 우리가 영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요,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좋아하다고, 어떨 때는 이것처럼 뭐뭐 같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때 체크하시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가시면 animal attack. 동물 공격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다룹니다. 괜찮나요? 네. 두 번째 볼까요? 자, is와 are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끔 보시면 요거 이게 동사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죠? 네. 동사가 2개 이상이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죠?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개가 접속사의 개수였어요. 그럼 우리가 동사처럼 보이는 게 2개네요. 그럼 우리 몇 개의 접속사 필요해요? 네, 하나의 접속사 필요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관계대명사에 위치 써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저희 이렇게 가로 묶어볼게요.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자, 그러면 우리 recommended라는 뜻은요, 추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제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ed로 끝나는 아이들은요, 과거 시제예요. 그럼 해석이요. 너가 추천했었던, 얘가 그럼 주어겠다. 그죠? 자, 주어 자리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네,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사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r 나와야겠죠. 어이구, 맞아요? 아니죠. is 나와야죠.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해석 다시 합니다. 네가 추천했던 그 책을 이미 팔렸어. 네가 그때 추천했던 거 있잖아. 이미 팔렸더라고. 이런 의미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져갈 개념은요, 이 후치수식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요, 해석을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저희 다음 개념 갈게요. 다음 개념은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게 기본 수의 일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 볼 것들은요, 요걸 조금 어긋나게 하는, 예외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요걸 표현을요, 수의 일치에 주의해야 할 표현들이라고 했어요. 자, 지난번에 저희 대열구문 1형식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셔야죠. 자, 우리 대열은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유도부사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유도부사 해석은 하지 않아요. 해석은 하지 않지만 어떻다? 네, 원래 우리 비동사들의 뜻이 뭐였어요? 이다였죠. 이 이다라는 뜻을 뭘로 바꾼다? 있다 라는 뜻으로 바꿔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요, 이 유도부사 대열은요, 원래 우리 주어 어디 있어요? 항상? 네, 동사 앞에 있었잖아요. 이 유도부사는요, 주어를 이 뒤로 바꿔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열 구문이 나오면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보시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밑에 볼까요? 대열이 나왔어요.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바로 비동사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녀석이 동사니까 우리의 주어는 얘겠죠. 자, a book.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단수예요. S 안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S 붙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esk. 책상 위에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 here 구문이에요. 원래 우리 here는요, 여기에란 뜻이 있죠? 그죠? 그런데 대열과 마찬가지로요, here 문장도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Here are your changes. 자, 이런 문장 있다고 할게요. 보이시나요? 자, 동사 그리고 주어예요. 해석은요, 여기요, 당신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예외는요, 만약에 요 주어가 인칭대명사 라면, 자, 주어와 동사를 뒤집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뒤집은 걸요, 이렇게 표현된 거를 도치가 되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치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2번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 자, 만약에 저희가요, 아까 같은 후치수식어구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 그냥 모르고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동사가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후치수식을 한번 가려볼게요. 그럼 저희가 아마도 요렇게 가리고 얘를 주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뭘 고르실까요? 네, was 고르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문법을 몰랐다면 바로 was로 골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a number of라고 하는 거는요, 꼭 아셔야 돼요.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잘 보이나요? 네.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수예요. 자, 그럼 얘네가 주어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뒤에는 둘 다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a number of가 주어라면 우리 해석은 많은 복수 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많은 복수 명사니까 얘가 주어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위에는요, 뭐뭐의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이요, 복수 명사의 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얘는 어때요?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 우리가 골라야 될 동사는요, 당연히 복수 동사겠죠. 그런데요, 위에 거는 복수 명사의 수, 더 넘버리 주어니까 s 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아래 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가 딱 보자마자 봐야 되는 거 뭐예요? a number of네.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 많은, 우리 farmers는 농부들이죠. 그럼 얘가 주어죠. 그럼 우리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복수니까 이때 were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요, were working in the field. 어디에서요? 들판에서요. were working, 뭐 하는 중이다? 네,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밑에는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겠죠. 됐나요? 그럼 해석은요? 그 티켓의 수가. 그럼 얘가 주어니까 우리가 골라야 될 동사는 is겠네요. 그죠? 그럼 해석은요? 그 티켓의 수가 is limited. limited라는 것은 제한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한되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외들을 알고 계시면요, 우리의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럽겠죠. 그죠? 자, 이거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건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번에는요, 그냥 보통 제가 학생들과 강의를 할 때는 얘들아 이건 집단 명사라고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 자리에 이러한 개념이 오고 of가 나온다면은 of 뒤에 나오는 요 명사의 수에 일치시켜주자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ll of, half of, half는 절반이란 뜻입니다. most of는 대부분의 란 뜻이고요. part of는 일부, some of는 약간의. 그래서 any of, the last of, majority of, large portion of, great part of 이런 식으로 of 뒤에 있는 명사와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 한번 분수를 어떻게 쓸까요?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나라는 뭘 먼저 얘기하죠? 3분의 1. 네. 분모를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는 글로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여기다 써볼게요. 3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분자를 먼저 써요. 그러면요, 분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분자는 어떤 걸로? 기수로. 분모는 서술로 써요. 3분의 1 하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1, 아이고. 1 third. 요게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수는 어때요? 여기 지금 기수인데요. 자, %예요. 우리 % 몇 퍼센트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는요, s는 붙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10%, 20% 이렇게 나와야지만 뒤에 어떠한 것의 일부 명사, 집단 명사,
단위명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전면구 가로 묶어버리면 얘가 주어인가? S 붙었네? R.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시면 어때요? 분수구나. 분수니까 얘랑 수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석하시면 어때요? 그 책의 3분의 2가 is are 어떤 거 나와야 돼요? 주어에 s 붙었으니까 네, are mine 내 거야. 쌤, 왜 3분의 2? 분명히 3분의 2인데요. 왜 뒤에가 복수면 복수가 나와야 되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이 복수 개념으로 100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중에 3분의 2는요, 역시나 2권 이상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개념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of money를 가로 묶어버리면 썸이 주어인가? 그럼 대체 뭘 해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념 다시 보면요. 썸 나왔구나. 얘가 주어겠네. 아하, is겠구나. 이해됐나요? 이 돈 중에 약간은 네 거야. 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의 일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해석도 중요한 등위, 삼감,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요, 해석을 해보면요, 나돈이 A, 버들소 B는요, A 뿐만 아니라 B도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그럼 글쓴이는 사실상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네, B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주어로 오게 되면요. 역시나 B의 수를 일치시킵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A as well as B라는 개념은요. 좀 뒤집어져요. B뿐만 아니라 A도예요. 그럼 이때는 누굴 강조하는 거예요? 네, A죠. 이해되셨어요? 자, either A or B요. A 이거나 B. 그럼 뭐해? 네, 역시 B. neither는요, A도 B도 아닌. 그래서 얘도 B. both A and B는요, A와 B 둘 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둘 다니까 얘는 A와 B 둘 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 얘 B, 얘 A. 얘 강조하고요. both A and B 어때야 될까요? 네, 당연히 복수 동사만 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로, 나돈니, 아주 쉽게 갈게요. You, but also, she. 자, 어떻게 갈까요? 자, 나돈니 you, 너뿐만 아니라 A죠. but also she, 그녀도. 우리 어디에 맞춘다고요? 네, B에 맞춘다고요. she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is 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죠? 네. 요 등이상한 접속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요, 이 뜻들이에요. 반드시 뜻과 개념을 알아두셔야 우리 독해 지문 같은 거 푸실 때요,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요, 이제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아주 쉬워요. 학문명. 예를 들면 뭐뭐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학문명들 보시면요.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끝에가 S로 끝납니다. 보이나요? 네. 우리 분명히 S로 끝나면 어땠어요? 네. 복수동사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학문명들은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동사도 뭐 나와야 된다? 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요. S로 끝나서 나오긴 하는데요.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의 학문명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처럼 통계나 통계자료, static, 그리고 politics, 정치관이라고 하거나 예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해석 과정에서 얘네들이 정치학이 아니구나, 정치관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얘는 복수 취급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병명을 얘기할 건데요. 자, 보면 아까 학문명은 뭐였어요? 네, 학문명은 복수였어요, 단수였어요?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였습니다. 그런데 병명은요, 무조건 단수 취급. S로 끝난다 할지라도 얘도 역시나 단수 취급이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요, diabetes, 당뇨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게임명은 단수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복수 국가명이요, 역시나 단수 취급해요. 왜요? 복수 국가라는 것은요, 즉 United States, 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어쨌든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는요, S가 붙긴 했지만 새로운 걸 얘기하는 뉴스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오늘 수혜일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혜일치 개념 왜 배워야 된다 그랬죠? 네,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뭐 배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된다. 두 번째,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얘는 누구였죠? 네,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개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세 번째, 대열과 희열 구문은 주어와 동사를 뒤집는다. 기억나시죠? 네 번째, 네, 뭐였어요? 예, 어넘벌과 더 넘벌. 기억나시죠? 해석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 뭐였어요? 네, 올이나 썸이나 애니 같은 개념들이요. 어땠어요? 오브 뒤에 있는 명사 수일치 시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여섯 번째 뭐예요? 방금 우리가 했던 거, 항상 단수로만 써야 됐던 것들. 기억나세요? 네,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차후에 어떠한 독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여기까지 수일치 개념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 시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변지혜 강사였습니다.